안녕하세요. 디지털 코치 유jan일 강사입니다. 오늘은 겟더타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심화 과정인데요. 심화 과정에서는 우리가 겟더타운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겟더타운을 만들고 사람을 초대하면 그 공간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운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꼭 알아야 될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본 기능,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기능을 배우셨고요. 그 안에서 공간을 만드는 것까지 배우셨습니다. 어떤 분은 사무실, 어떤 분은 교육장, 혹은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공간을 만드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활동하려면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들은 사람들이 공간에 들어와서 각자 공간을 이동하면서 나는 동영상을 보겠다, 나는 어떤 문서를 보겠다, 나는 사진을 보겠다 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공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 파일을 연동하거나 어떤 프로그램 서비스를 연동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신데요. 공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연동하는 방법, 이걸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급 기능, 운영자의 기능, 역할 나누는 기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운영자의 역할들이에요. 그래서 운영자들은 어떠한 역할들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 좀 배우고요. 제가 뒤쪽에서는 운영이나 제작할 때 꼭 필요한 것들,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겟더타운이라고 하는 공간은요, 여러 가지 공간을 사용할 수 있죠. 간단하게 사무실, 어떤 분들은 이 공간에서 채용 박람회를 한다거나 혹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거나 이럴 때 가장 좋은 것들은 참가자들이 스스로 이동하면서 뭔가 활동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하세요? 자, 이거 보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동하면서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거나 내가 보고 싶은 동영상을 더 플레이하거나 이런 걸 하실 때 공간에다가 어떤 걸 설치해 주셨냐면요, 사진, 동영상, 문서 혹은 홈페이지 같은 거를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작업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런 기억나시죠? 네, 객체 선택기, 네, 오브젝트 피커, 네, 여기 여시면요, 이곳에 저희가 게시판이 됐던 어떤 하나의 오브젝트를 연결할 건데요. 그 연결해 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보입니다. 좀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메뉴는요, 이런 걸 연결할 수 있어요. 자,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연결할 수 있고요. 이미지, 내가 그곳에다가 사진, 혹은 사람들이 미술관을 관람하듯이 내가 어떤 미술의 작품을 올릴 수도 있고요. 이미지 같은 걸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유튜브나 비메오 같은 걸 연결해서 사람들이 연결해서 볼 수가 있고요. 외부 통합, 예를 들어서 이런 공간을 쓸 때 줌이나 웹엑스 같은 화상회의를 쓰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1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한다 그러면 100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하는 겟더타운보다는 줌 같은 게 훨씬 더 원활하게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겟더타운에 입장을 했지만 줌으로 모일 땐 줌으로 모여 할 때 외부 통합, 줌이나 웹엑스 링크를 연결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메모 같은 걸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연결을 하는, 상호작용하는 개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연결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는 개체가 있습니다. 바로 화이트보드, 피아노, 게임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굳이 연결하지 않아도 연결되어 있는 걸 선택만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외부 파일을 연동하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망치, 그 다음에 개체 선택기 열기. 자, 지금 이 과정을 겟더타운 내에서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겟더타운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제 캐릭터를 움직여볼까요? 캐릭터를 이렇게 움직여보면, 네, 좋습니다. 왼쪽에 저희가 이게 빈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이곳에다가 저에 관련된 홈페이지, 저에 관련된 이 비디오, 이런 걸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저희가 방금 들어갔던 대로 내가 이곳에 개체 오브젝트를 연결하겠다라고 하면 이곳에 빌드, 망치 모양, 네, 그리고 오픈 오브젝트 피커, 네, 전부 다 한글로 바꿔볼까요? 한국어로 번역. 네, 자, 개체 선택기 열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열기. 자, 그러면 저희들이 뭐부터 연결할 거냐면요, 가장 많이 쓰는 홈페이지, 네, 웹사이트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여러 가지 중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들어가 보면, 네, 여러 가지 중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 자, 게시판을 저희가 연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게시판을 누르고, 자, 이쪽에 오른쪽에 보면은 웹사이트라고 보이실 거예요. 웹사이트. 자, 이곳에다가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바로 웹사이트가 연동이 됩니다.
자, 여러 가지를 연동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방명록 혹은 이곳에다가 어떤 메모나 이런 걸 올리실 때요, 최근에 여러 가지 도구들 중에 심플한 도구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웹사이트를 열어볼게요. 자, 패들렛이라고 하는 플랫폼이고요. 패들렛. 네, 이렇게 패들렛 제가 눌러볼게요. 자, 패들렛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다가 사람들이 뭔가 입력하도록 도와주는 곳이에요. 제가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패들렛에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시면 이거는 누구나 다 무료로 쓸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이곳에 보시면 패들렛 만들기라고 보이시나요? 만들기? 눌러보겠습니다. 패들렛 만들기를 누르고요. 자, 어떤 걸 할 거냐? 여러 가지 중에 셀프라고 하는 것들은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제가 선택을 딱 누르면, 자, 이렇게 빈 도화지에다가 이곳에다가 전가 뭔가를 입력하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서 방명록, 네, 저장. 네, 이곳에다가 한 말씀. 자, 이렇게 어떤 단어들, 내가 원하는 단어를 이렇게 입력하고요. 사람들이 이 밑에다가 방명록을 남기든 혹은 한 말씀을 남기든 이렇게 뭔가 입력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방명록에다가 그래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밑에 추가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게더타운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있는 패들렛 같은 경우에는요, 오른쪽에 공유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공유. 네, 그러면 클립보드의 링크 복사, 주소를 가져가는 거죠. 복사를 할게요. 자, 그럼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희 방금 다시 게더타운에 들어오면 이곳에다가 뭔가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바로 주소를 입력하는 겁니다. 자, 이곳에다가 제가 컨트롤 V 누르면 방금 만들었던 웹사이트 주소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게시판, 웹사이트 주소, 그리고 제가 선택하기를 딱 누르면요. 자, 지금 요 게시판이 하나가 있는데 저는 이 앞쪽에다 둘게요. 앞쪽에다 딱 누르면 게시판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보통 게시판은 게시판 역할만 하는데, 자, 얘는 홈페이지하고 연결해놨죠. 저희가 이 앞에 가서 X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자, 그런데 별도의 창이 열리지 않고요. 그 내부에서 열리는 방식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앞에 가서 가까이 가니까 X 버튼을 누르라고 나오죠? 이때 X를 누르면, 자,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홈페이지가 이렇게 내부에서 열리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한 말씀. 신기합니다. 하고 발행을 누르면, 자, 이렇게 신기합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네. 자, 지금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방명록 앞에서 X 버튼 누르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글을 입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쓰던 한 공간에 모이게 되는 방식이에요. 자, 이게 웹사이트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웹사이트에다가 예를 들어서 구글 설문지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내가 자주 가는 홈페이지를 연결하거나 나의 소개 자료를 연결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이미지를 한번 업로드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미지 여기 사진 앨범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진 앨범. 자, 그런데 이미 다른 웹사이트랑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개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이미지로 바꾸면 이미지를 올릴 수 있어요. 자, 뭔가 오브젝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미지를 누르면, 자, 이미지가 두 개가 있죠? 이미지가 하나가 있고 미리 보기가 하나가 있고, 자, 두 개를 업로드 하셔야 되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미지 파일 선택하면 제가 준비해놨던 체크리스트 이렇게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열기를 눌러볼게요. 하나가 업로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눌러야 되는데 밑에 미리 보기 이미지도 넣으셔야지만 이게 선택이 되더라고요. 자, 미리 보기 눌러가지고요. 저는 조그맣게 적혀있는 체크리스트라고 한 이미지를 누르고 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활성화 거리라고 하면 이 캐릭터가 얼마나 가까이 있을 때 얘가 열릴 것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통 두 칸 혹은 세 칸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요. 저희는 그냥 그대로 선택하기 해볼게요. 선택하기! 책상 위에다가 제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책상! 자,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아이콘이 가까이 가면 보이시나요? 지금 열진 않았지만 미리 보기 이미지가 보여요. 게더타운 행사 체크리스트. 내가 이미지를 열지 않았지만 가까이 가도 보이는 게 미리 보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던 이미지를 봐야겠죠? 자, 이미지 X 버튼을 누르면, 자, 그 안에 제가
게더타운 행사 체크리스트라고 이렇게 이미지를 올려놨어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안에 있던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미지를 올리셔도 되고요. 어떤 미술 작품 혹은 사진 같은 거 올려서 내가 그 공간 안에다가 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동영상을 한번 넣어볼까요? 유튜브 동영상. 자, 그러면 동영상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가 동영상 중에서 유튜브 영상을 한번 갖고 와 보도록 합니다. 자, 이건 제 유튜버인데요. 유튜브에 있는 영상 하나를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영상을 게더타운 안에 넣겠다라고 하면 이 영상을 공유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공유를 누르면 이 영상의 주소가 보이시죠? 주소 복사! 네, 준비를 먼저 해놓을게요. 준비를. 자, 그러면 다시 게더타운으로 넘어오셔서 자, 유튜브 링크가 복사가 되기 때문에 아까 같은 방식으로 이미지를 넣거나 웹사이트를 연결하는 것처럼 우리가 유튜브에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자, 방법은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망치 모양 개체 선택키 열기 누르면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 TV 요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V를 입력하고요. 자, 비디오라고 자동으로 돼 있죠? 네, 혹시라도 안 돼 있으면 이 인베디드 비디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곳에다가 저희가 방금 복사하셨던 걸 붙여넣기 하시면요. 비디오가 연결되실 거예요. 자, 선택하기까지 눌러보고 여기에다 놔볼까요? 저희들이 이쪽 구석에다가 자, TV 모양을 놓으면요. 자, 그리고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가 이동해서 앞에까지 가면 네, X. 자, 그러면 이렇게 영상이 플레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여기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다가 라이브 방송을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말 그대로 라이브 방송이 보입니다. 내가 영상의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그걸 그대로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몇 가지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치 모양 그리고 개체 선택키 열기를 누르면요. 자, 이번에는 저희들 외부 통화 보이시죠? 외부 통화? 네, 이곳에다가 줌이나 웹엑스 주소를 입력하면 사람들이 이 옆을 가게 되면 바로 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줌이나 웹엑스 외부 통화도 가능하고요. 자, 개체 메모 보이시나요? 메모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곳에다가 메모, 네, 메모는요 이곳에 쓰는 거예요. 지금은 외부 출장 중입니다. 이렇게 제가 남겨놓고요. 자, 제가 이곳에다가 놔볼까요? 자, 이곳에 입구에다 놓게 되면 자, 또다시 메모를 발견하고요. X를 누르면 자, 이렇게 메모가 보여집니다. 요즘에는 게더타운에서 방탈출 게임 같은 걸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다가 이제 문제 같은 걸 줄 때 여기다가 메모를 한다고 합니다. 자, 메모까지 저희가 연결해 봤습니다. 자, 오브젝트를 우리가 웹사이트나 동영상이나 이미지, 메모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이 공간에 중간중간에다가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배치하는 작업, 이 작업들이 바로 개체 연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고급 기능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도 만드는 거 기억나시죠? 우리 공간을 만들 때 하나하나 맵 메이커를 가지고 지도를 만들었는데요. 어느 정도 일러스트나 약간 디자인 편집 프로그램 쓰는 분들은 그 디자인을 그대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놓으면 이걸 그대로 게더타운 맵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공간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게더타운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러스트나 포토샵 디자인 툴이 사용 가능한 분들은 직접 만드시면 되고요. 없는 분들은 무료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무료 이미지를 사용할 때 우리가 픽사베이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픽사베이에서 이걸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건 픽사베이라고요. 무료로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이곳에다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평면도 네,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 방금 저희가 봤던 뭔가 열대 수영장 같은 느낌 보이시죠? 자,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무료로 다운로드가 보이십니다. 자, 그래서 좀 해상도를 높일게요. 자, 1920에 1080. 자, 요런 해상도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준비가 끝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게더타운의 지도를 갖고 와서 기억나시나요? 여기다가 우리가 임패서블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설정하고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꼭 필요한 것들을 입력하면 하나의 지도가 되는 거죠. 요거를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게더타운 홈페이지고요. 저희가 공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만들기 기억나시죠? 자, 이 공간을 만드실 때 아무것도 없는 빈 공백에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백에서 시작하기 눌러서
아무것도 없는 처음부터 시작을 눌러서 시작을 해볼게요. 처음부터 시작. 자, 그러면 저희가 이름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4라고 하고요. 답변도 원격 사무실. 네, 지도 작성 열기 누르면, 자, 그러면 저희가 맨 메이커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이거 기억나시죠? 아무것도 없는 하얀색 공간에 우리 격자 모양이 선이 그려져 있는 이 모양. 자, 여기서 사진만 불러오면 되는데요. 저번에 하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이곳에다가 바닥하고 벽을 설치하거나, 네, 오브젝트를 설치하거나. 자, 그런데 이미 디자인 돼가지고 있는 파일들은 불러오기만 하면 어느 정도까지 좀 쉽게 올릴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는 사용하지 않고요. 저희가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자, 위쪽에 줄 3개의 아이콘이 보이시죠?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이쪽에 백그라운드를 올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백그라운드, 내가 사진을 올리겠다 그 뜻이에요. 자, 업로드 백그라운드를 누르시면요. 자, 직접 그릴 것인지 혹은 내가 이미지를 갖고 올 것인지 업로드 할 건지 물어보는데요. 저는 업로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업로드. 그래서 방금 다운로드 받으신 걸 선택하시고요. 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열기. 자, 그러면은 저희가 방금 다운로드 받은 사진을 업로드가 된 겁니다. 저희 뭐부터 하면 될까요? 네, 사진 밖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이쪽은 캐릭터가 못 지나다니도록 우리가 영역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역을 지정하는 건 위쪽에 타일 이펙트죠? 네. 자, 처음에 저희가 할 일. 처음에 저희가 사람들을 캐릭터가 들어오면, 자, 이곳에 먼저 위치를 해다오라고 하는 게 스폰 기능이었죠? 자, 스폰 기능 누르셔서 우선은 스폰은 자동으로 맨 왼쪽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 지울게요. 네, 지우고 내가 도장 툴 이용해서 처음에 무조건 의자 앞에 모이도록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뭘까요? 네, 임패시블. 못 지나다니도록. 자, 임패시블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 여기서부터 저희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쭉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네, 여기 있는 부분들이 캐릭터가 못 지나다니죠? 네, 쫙 해서 끝까지. 자, 그러면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만 했어요. 하나는 스폰, 네, 입구. 하나는 임패시블, 우리가 지나다니지 못하러. 자, 그러면은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희가 저장을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캐릭터가 이동하면 우리가 이 공간에서 활동들 혹은 여행하는 느낌이 좀 나겠죠? 실제로 한번 캐릭터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줄 3개, 네, Go to Space, 네, 그 공간으로 바로 입장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의자 앞에 이렇게 캐릭터가 하나 들어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스폰을 여기다 지정했었죠? 캐릭터를 이동해 볼까요? 자, 그러면 저희가, 네, 이렇게 가운데 호스 안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직접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하면 훨씬 더 사실적이죠. 자, 중요한 게 있죠? 저기 이미지 밖에는 통과가 될까 안 될까요? 자, 통과가 안 되죠. 왜냐면 저희는 지나다니도 못하도록 옆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자,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그 공간에다가 옆에 가이드라인 그리고 스폰 이런 것만 입력하게 되면 사진만 가지고도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일러스트나 포토샵이나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실제 내가 디자인된 맵을 만들고 업로드만 하시면 이런 공간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네, 이번에는 저희가 참가자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게더타운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요, 우리가 참가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관리를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들, 스포트라이트라고 저희 기억나시나요? 어떤 공간에 올라가면 우리가 전체 방송을 할 수 있다. 요거 스포트라이트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특정한 공간에 들어가지 않아도 스포트라이트 기능을 켜주면 그 사람이 어디 있던 간에 그 안내 방송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스포트라이트 어디 있나 보도록 할게요. 자, 스포트라이트는 기본적으로 참가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참가자에 그 사람 이름을 누르면 이쪽에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 메뉴가 보입니다. 자, 이건 누구한테만 보이냐? 이 방을 만든 사람들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직접 게더타운 안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게더타운 안에 들어와서요. 자, 지금 보시면 참가자 메뉴를 열었더니 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스텝이라고 해서 새로운 캐릭터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 우선은 저를 한번 이동해 볼까요? 제가 이동해서 왼쪽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존이 있죠? 이 존을 들어가게 되면 내 카메라에 이렇게 주황색 화면이 보이면서 이렇게 메가폰 이미지가 뜹니다. 그러면 이 공간에 멀리 떨어져 있던 가까이 있던 모든 사람들한테 내 목소리와 얼굴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 기능을 켜게 되면요,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위에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네, 내가 전체 방송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전부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특정 공간에만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지만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곳에서 전체 방송을 좀 하겠다라고 할 때는요, 이 공간에 위에 올라가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참가자 명단을 클릭하게 되면 내 이름 보이실 거예요. 내 이름, 운영자 이름 클릭을 하시면요,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자, 이 기능을 켜시면요, 이 공간에 올라온 기능이랑 똑같은 기능입니다. 자, 스포트라이트를 켜게 되면, 자, 보이시나요? 내 공간에 없어도 지금 보이는 것처럼 스포트라이트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동하는 모든 활동들을 하면서도 모든 사람들한테 내 목소리하고 내 얼굴들을 보여주거나 들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스포트라이트 끝났을 때 어떡할까요? 다시 끄야겠죠. 자, 스포트라이트 끄는 방법은요, 이곳에 이름을 다시 클릭하시면 이쪽에 언스포트라이트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 누르면 스포트라이트가 중지가 됩니다. 자, 이 스포트라이트는 요긴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전체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우리가 스포트라이트 기능을 바로 그 위치에서 기능을 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영자가 가장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스포트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막 소음이 들려 그러면 스포트라이트를 끄시고, 자, 모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소리를 다 꺼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거나 이런 걸 하실 때, 안내 방송 하실 때 스포트라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운영단이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데요, 이곳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스포트라이트 기능을 활성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에 스텝 보이시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도 전체 안내 방송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 위에 있는 확성기 위에 올라가지 않고서도 이 사람한테 스포트라이트 기능을 켜줄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참가자 명단을 다시 한번 눌러보시면, 자, 이곳에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클릭을 하시면, 자, 이곳에서도 스포트라이트 기능이 있습니다. 모든 참가자의 이름을 클릭하면 호스트는 다른 사람의 스포트라이트 기능을 켜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람은 게스트이기 때문에 본인이 못 켜요. 하지만 운영자는 대신 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스포트라이트를 켜주면요, 자, 그러면 스포트라이트가 켜진 사람들은 이 방에 전부 다 안내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스텝의 화면에 우리 메가폰 화면이 켜져 있죠? 네, 스포트라이트가 켜진 겁니다. 자, 끌 때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이름에다가 언스포트라이트를 누르게 되면 다시 스포트라이트 기능을 끌 수가 있습니다. 궤도타운을 운영하다 보면 이 스포트라이트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참가자 관리 중에서 차단 메뉴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공간에 들어오면 불특정 다수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혹시 그 사람이 소리를 관리를 안 한다거나 혹은 비디오에다가 이상한 걸 보여준다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바로 쫓아내 주셔야 됩니다. 자, 혹시 줌이나 웹엑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호스트는 그 사람의 소리나 비디오를 끌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궤도타운에 이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체 소리 관리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전부 다 그 사람한테 맡겨주셔야 돼요. 소리도 관리, 비디오도 관리 다 맡겨주셔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리가 안 될 경우는 쫓아내주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궤도타운 공간에서. 저희가 지금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 어디 갔었냐면요, 사람 명단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 메뉴들, 사람들 이름들이 보이시죠? 이름을 누르게 되면 저희들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이런 것들 아까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자, 거기에 뭐가 있냐면 오른쪽 위에 점 3개가 있습니다. 누가? 참가자들의 이름에 점 3개가 있어요. 그 점 3개를 눌러보시면 3가지 메뉴가 뜨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블록. 네, 나하고만 차단돼요. 그 사람의 소리하고 비디오는 나만 안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보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나하고만 차단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우리가 원할 때는 그 사람이 보여주지 말을 걸 보여주거나, 예를 들어서 소리 관리가 안 되거나 그 사람이 초대받지 않았는데 들어오거나 이럴 때 쫓아내는 기능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소리 관리가 안 돼, 계속 이렇게 소리가 들리고 있어. 그러면 우선은 한번 쫓아내야 됩니다. 킥 보이시나요? 킥. 네, 킥은요, 강퇴 같은 개념이에요. 딱 이번에 내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떡하냐? 이 킥을 당한 사람들은요, 다시 재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궤도타운 행사를 하면요, 어떤 사람이 소리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화면만 켜놓고 뭐 점심을 먹으러 간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변에 소리가 다 들어오는데, 만약 사무실이라고 하면 사무실 소리가 다 들어옵니다. 자, 그럴 때 소리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쫓아야지만 소리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킥은 쫓아내긴 하지만 다시 재입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비디오에 이상한 야릇한 사진을 뭐 띄워놓는다거나 보이지 말았던 영상을 보여준다거나 이럴 때는 어떡하냐? 쫓아내야 되는데요. 계속 들어오면 안 되겠죠? 완전히 차단하는 기능이 밴이라는 기능입니다. 자, 이거는 IP 차단이에요. IP 차단. 그래서 거기 연결되어 있는 IP를 차단하기 때문에 재입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방금 했던 거를 저희가 겟더타운 안에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명단 클릭하면 자, 보이시죠? 스텝이라고 하는 참가자가 보입니다. 참가자를 클릭하게 되면 자, 오른쪽 위에 점 3개 보이시죠? 점 3개? 자, 점 3개를 누르면 여기 봤던 블록! 나한테만 안 보이도록 차단한다. 킥! 쫓아낸다. 하지만 다시 입장할 수 있다. 밴!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기 어렵다. 겟더타운 운영하다가 약간 쫓아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여기 있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문기사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겟더타운 행사를 하는데 다 소리 관리가 안 되고 엉망진창이었다. 네, 요거를 모르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쫓아내는 기능이 거의 대부분 호스트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요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운영자 입장에서 꼭 알고 계신 설정 기능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설정 기능 사실 모르셔도 되는데 내가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꼭 알아야 될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참가자가 들어왔는데 이 링크를 또다시 다른 사람한테 공유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초대 버튼 같은 거를 비활성화,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관리자를 추가하거나 그리고 글로벌 빌드라고 해가지고요. 저희들 오브젝트 하나씩 노는 거 있죠. 요거 참가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마다 이 오브젝트를 다 하나씩 논다고 생각하면 지저분해지겠죠? 이걸 끄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사전 설정들을 하는 방법들인데요. 요거는 바로 보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설정들은 어디에 있냐면요. 저희들 왼쪽에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제가 눌러볼게요. 톱니바퀴 눌러보면 이곳에서 필요한 기능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제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한국어로 번역으로 자 바꿔볼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초대 버튼 비활성화. 지금 왼쪽에 전부 초대 버튼이 보여요. 그런데 이거 다른 참가자한테 보이기 싫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기능을 비활성화 하게 되면요. 나중에 참가자는 초대라고 하는 기능이 안 보입니다. 네, 이런 것들 제가 설정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다시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용자 정의, 공간 접근. 네, 자, 공간 접근은요. 스페이스 비밀번호. 저희 공간 만들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혹시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바꾸실 때 여기 있는 걸로 바꾸실 수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비밀번호 설정해 놨는데 바꾸겠다라고 하면 이 공간에서 비밀번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사용자 역할을 보면요. 자, 글로벌 빌드라고 하는 기능이 있죠. 저희가 누구나 다 오브젝트를 다 이곳에다가 추가할 수 있어요. 글로벌 빌드라고 하는 걸 켜놓으면 참가자들도 내 공간에다가 지도 위에다가 이렇게 오브젝트를 올려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요거 끄게 되면 사람들이 오브젝트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오브젝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요. 거의 대부분은 꺼놓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공간이 난장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른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거 사용자 역할을 우리가 글로벌 빌드를 꺼주셔야 사람들이 이곳에다가 오브젝트를 스스로 놓을 수 있는 기능을 끄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5명까지만 겟더타운을 이용할 수 있는 게 무료였죠. 25명, 26명부터는 어떻게 되냐? 유료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료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자, 저희가 겟더타운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요. 내가 만든 공간들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 공간은요, 기본적으로 공간별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간을 이용할 것인가를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아까 방금 만들었던 이 공간을 저희가 선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른쪽 아래 보면 점 3개. 자, 이곳에 공간 관리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네요. 한번 눌러볼게요. 공간 관리. 자, 공간 관리 안에 들어보시면요. 이렇게 대시보드 형태로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하실 것, 몇 시간짜리로 예약할 건가를 물어봅니다. 저희가 행사 같은 걸 하실 때는요, 예를 들어 2시간 행사, 하루짜리 행사, 혹은 한 달짜리 행사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특정한 날에 2시간짜리 행사를 진행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모든 기본적인
그 비용은요, 인원수에 따라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25명 이상이면 25명 이상의 비용을 다 내셔야 되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2시간짜리 행사를 진행한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선택하기를 누를게요. 자, 그러면 우선은 몇 명을 이용할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25명 이하까지는 무료. 그런데 25명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카운트 하나가 아니고요. 26명 전부 다 비용을 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30명 해야 된다라고 하면 30명 비용을 다 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비용 계산하는 걸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대는 서울이고요. 우리가 2시간 쓸 건데 어떻게 쓸 것이냐? 자, 우선 날짜를 선택해야겠죠? 10월 저희가 5일날 하겠다. 자,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하겠다라고 정하시는 겁니다. 확인을 딱 누르면요. 자, 여기 보이시죠? 30명이고 그리고 1인당 2달러. 총 60달러가 계산이 됩니다. 계속하기를 누르면 이게 이제 결제 정보를 입력하면 내가 그 특정한 2시간을 그때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줌 같은 경우에는 계정 하나만 사면 내가 시간 제한 없이 쓸 수 있는데 왜 겟더타운은 공간별, 시간별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 달라지지? 얘들의 가격 정청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겟더타운 같은 경우에는 행사 같은 걸 하실 때 사용하는 거라서 행사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사용하겠다 그러면 1인당 7달러예요. 가격이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내가 특정한 시간에 할 것인가, 하루 동안 할 것인가, 혹은 한 달 동안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인원과 그 다음에 비용을 책정하셔서 이곳에 정하시면은 바로 그 시간에 활성화가 되는 방식입니다. 자, 저희가 대시보드까지 이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실제로 25명이 넘는 인원을 이용하실 때는 저희들이 유료를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유료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학술 및 비영리 할인은 여기 보시면 메일 주소 하나가 있죠. 내가 모임의 좀 학술적이다 혹은 비영리다 라고 하면 이곳에 메일을 보내면요 30% 할인 쿠폰을 보내줍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유료 행사를 좀 하고 싶은데 학술적이다, 교육 관련된 거다 혹은 비영리다 라고 하면 이곳에 메일을 좀 보내고 그 좀 할인 쿠폰을 받아서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겟더타운에 만약 행사를 진행하신다라고 하면 행사를 진행할 때 꼭 알아야 될, 체크를 해야 될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저희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들으셨기 때문에 여기 좀 이해가 되실 건데요. 자, 행사는 기본적으로 주제하고 목적이 필요하죠. 난 교육을 할 거야. 나는 뭐 박람회를 할 거야. 그거에 따라서 맵 구성이 달라집니다. 네. 그리고 행사 일시, 요건 유료를 구매하실 때 몇 시간 할 거야,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상 참여 인원. 네. 유료 같은 경우에는 한 명당 카운팅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몇 명이 참여할 거다라고 하는 것도 예상해 두시기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겟더타운을 열어두면 운영할 수 있는 인력들도 있는지, 그러면 겟더타운 중간중간에다가 행사 인력을 좀 배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초대할 때 링크로 초대할 건지 혹은 비밀번호로 초대할 것인지 이런 것들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겟더타운 행사할 때 아는 사람을 초대하기도 하지만 불특정 다수들을 초대할 때는 그럼 홍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체크리스트 하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공간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공간을 제작할 때 필요한 체크리스트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행사 목적에 맞는 공간을 선택하셔야겠죠. 그 공간의 디자인들이나 공간의 크기나 이런 것들은 행사에 맞게끔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을 하다 보면 이동 동선이 꼬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심플한 게 좋고요. 어떤 일방통행할 때 일방통행, 그리고 대기 공간이나 대기 순서가 필요하면 대기 순서까지도 만들어주면서 이동을 생각하시면서 이 공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참여 인원이 너무 많으면 그 스폰 기억하시나요? 스폰? 네, 스폰이 하나면 참여 인원이 막 들어올 때 막히겠죠. 스폰을 여러 개 설치를 한다거나 다른 방으로 넘어가는 포털도 한두 개면 여러 사람들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포털도 여러 개 설치를 해줘서 참여자 숫자에 비례하는 스폰과 포털을 설치하시면 우리가 이제 병목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막히는 현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원 입장에 따라서 공간, 스폰, 포털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겟더타운에 첫 번째 입장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안내해 주는 게 좋아요. 거기에 뭐 이미지 보는 방법, 상호작용하는 방법, 튜토리얼을 설치하시면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 겟더타운을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제별로 공간을 구성할 때 각자 방을 따로따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운영할 때는 공간을 좀 구분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맵을 제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겟더타운의 기본, 그리고 직접 맵을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운영하는 방법까지 배워보셨는데요. 겟더타운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임에서 활동을 해보셔야 이 도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겟더타운 맵을 만드셔서 주변에 있던 친구들 혹은 주변에 모임을 하고 있는 커뮤니티들을 초대하신 다음에 이곳에서 조그마한 활동들, 조그마한 행사들을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교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